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머리카락을 귀하게 여겨 머리를 빗을 때도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선조들의 이러한 정신을 되살려 전통빗을 재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명인들과 함께 전통빗을 만들고 있는 두루 D&D 김두천 대표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예를 갖다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전통 공예와 현대화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남성분이 빛을 만드는데 이렇게 올인하게 되었을까요? 그 빛을 갖다 만드는 거는 네. 그 여러 가지 그 기계들과 네. 그리고 나무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금속을 갖다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성이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네. 네. 하루에 빛을 몇 번 빗습니까? 아침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네. 빗고요. 네. 그리고 차 안에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든 그 빗을 갖다 놓고 차 안에서도 많이 빗고 있습니다. 아니, 남성분이 성용차 안에 빛을 두고 빗고 있다. 네. 빛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빗을 갖다가 제가 많이 사용을 해 봐야지 네.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갖다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 차 안에 있는 빗은 이제 은빗인데 네. 그 은이라는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성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들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두에서 이제 빛에 대해서 빛을 제작하는데 올인하고 계신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남성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나무 재질도 알아야 되고 네. 또 이렇게 힘도 들어가겠고 뭐 그건 이해되지만 어떻게 하다가 빛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가업은 아니죠? 네, 가업은 아니고요. 네. 그 어렸을 적 어머니가 이제 그 쓰시던 네. 나무 빗이 있었어요. 네. 나무 그 얼레빗인데 그 얼레빗이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된 얼레빗을 갖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쓰시는 것 같다 보면서 네. 저 빗을 갖다 언젠가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제 손재주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다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레빗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청자분들이 얼레빗을 모르는 분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사실 얼레빗을 잘 모릅니다. 참빗은 어릴 때 네. 할머니 품에서 봤지만 얼레빗은 뭐고 또 참빗은 뭐고 또 다른 빗도 있나요? 전통빗 중에서? 여러 가지 빗들이 있는데요. 참빗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빗살이 촘촘해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이제 단정하게 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만들어주고요. 얼레빗 같은 경우는 이제 빗살이 성그러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그 빗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 빗을 갖다 얼레빗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얼레빗은 주로 나무로 만드는 거고. 네네. 얼레빗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나무로 만들고 참빗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나무로 많이 만들었죠. 그 아주 섬세한 대나무로 만드는군요. 제 기억에 어릴 때 할머니가 참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은 머리카락이 꽤 빠지는 것 같던데 괜찮은 건가요? 기능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빗는 것만이 예전에 이제 외모를 갖다가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갖다 빗는 과정을 갖다가 겪었고요. 네. 현대에서는 이제 그 두피의 피부, 그러니까 두피도 피부다라고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면서 두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빗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빗는데 정성을 쏟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빛이라는 게 나라 밖 서양에서도 예로부터 좀 고귀하게 여겨 왔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3,000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네. 나무 빗도 있고, 아, 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귀빈이 왔을 때 은빛을 갖다가 이렇게 선물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예. 있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3,000년 전부터 빛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군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그 가장 오래된 빛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품들을 갖다가 네. 사용하셨던 소품들을 갖다가 이제 네. 매장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매장 하실 때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네. 그 관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그 빛을 만들면서 이제 전통 기법을 재현하기 위해서 장인, 그 명인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명인들을 초대에 그렇게 쉽게 응하던가요? 처음엔 이제 빛이라는 그 소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그 좀 거리가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 중에서 네. 선생님의 그 공예의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게 가장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과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두 분 선생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성함하고. 네. 지금 같이 계신 선생님 중에 이제 금속공예의 대가이신 박해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네. 박해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출 기법과 세성 기법 그리고 조금 기법의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다가 사용하시면서 전통의 우리 그 금속 공예를 갖다 이어가시는 선생님이세요. 좀 어렵군요. 그 설명한다면요. 타출 기법 같은 경우는 평면의 그 정으로 이제 두들기다 보면은 네. 한쪽 면은 들어가고 한쪽 면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입체적인 그 조각을 갖다 만드시는 부분이고요. 네. 그 타출 기법을 사용할 때 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네. 큰 작품이 있다 보니까 큰 망치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타출 기법을 갖다 쓰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갈아줘 보니까 엄지손톱만한 망치로 네. 몇만 번을 두들겨가지고 그 타출 기법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세성 기법 같은 경우는 그 얇은 선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 뭐 입체적인 조각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을 갖다 세성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얇은 선을 갖다가 꼬아가지고 꼬운 선을 갖다가 이용해서 봉황과 독수리와 뭐 그 외 여러 가지들을 갖다 만드시는 선생님이세요. 듣기만 해도 점점 복잡해지는군요. 네, 네. 또 한 분은 또 누구시죠? 예, 또 한 분은 이제 공주에 계신 그 목공예를 하시는 오해균 선생님이라고 있는데요. 네. 오해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대한민국 명장이시기도 하고 목공예에 있어가지고 제가 본 목공예품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선생님의 작품 중에 12투공 유한각주라는 그런 그 조그마한 구에다가 선생님이 그 작품 세계를 갖다가 넣은 게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주먹만한 그 조그마한 공이 그 안에 12개의 공이 서로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네, 신기하군요. 의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 12개 공 안에도 다 섬세한 조각들이 다 하나하나 선생님이 새겨 넣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그 예술작품 세계 같은데 그런 분들이 김 대표가 하는 이런 사업에 덜컥 뛰어드는 것은 뭘까요? 뭐 수입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뭐 예술적인 자부심인가요? 근데 흔히 하는 말로 사업은 됩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 이제 초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선생님의 작품들을 갖다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 뭐 빛을 좀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 빛이라는 평면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뭐 곱슬머리나 파마 머리를 위한 브러쉬는 아직 제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전통 빛 중에는 이제 브러쉬 빛이 없고요. 네.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면은 그 브러쉬에 그 선생님의 그 조각을 갖다가 새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전통빛이, 얼레빛이 어떤지 궁금해할 텐데 보면서 네.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해균 선생님과 그 박혜도 선생님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네. 빛인데 처음에 이제 그 오해균 선생님한테 빛에 조각을 갖다 좀 넣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빛에 조각을 넣어달라. 네. 네. 나무 빛을 갖다가 선생님께서 한 열흘 정도 고생하셔가지고 섬세한 조각을 갖다 넣어주셨고 네. 그 넣어주신 부분을 갖다가 박혜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금속으로 네. 예, 은이라는 부분, 은이라는 그 금속으로 다시 재구성을 갖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 기능적인 거는 일반 빛하고 똑같은 거죠. 공예적인 요소가 예술적인 요소 가미되었다는 거지. 빛 자체 기능은 보통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플라스틱 빛하고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아, 그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플라스틱 빛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정전기가 모발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소재인 나무와 네. 은을 사용해가지고 빛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반 빛과는 좀 구별이 되죠. 그 선생님이 만드시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네. 그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가 다 투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작업하는 공정이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엄청나겠군요. 나무빛도 있군요. 네. 그 나무빛은 어떤 나무를 재료로 해서 제작이 되는 겁니까? 아,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벽조목 도장에 쓰는 그 나무를 갖다가 그 예. 벽조목이라면은 대추나무군요. 네네. 대추나무를 사용해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네, 그게 네. 벼락 맞은 대추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추나무입니까? 벽조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벽자가 네, 그 그렇죠. 우레 벽자니까 네.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뭘 도장을 만들고 빛을 만들면은 복이 온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어디서 유래된 걸까요? 일단 그 벼락을 갖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제 벼락을 그게 적은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애군을 갖다가 다 그 쏟아냈기 때문에 네.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대한 행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벽조목,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거군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갖다가 찾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대추나무를 갖다가 찌고 말리고 고온에서 찌고 말리고 네. 그리고 그 정기적인 충격과 그 인위적인 충격을 통해 가지고 네. 나무의 성질을 갖다가 벽조목에 가깝게 맞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전통빛을 재현해서 이 빛의 기능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체험단까지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은이라는 그 금속 자체가 가장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그 열 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이 머리에 있는 두피에 쌓인 열을 갖다가 네. 천천히 빗어주게 되면은 그 열을 갖다 정가를 시켜줍니다. 빛에. 네. 네. 그러면서 그 머리에 있는 쌓인 열을 갖다가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흙밭을 밟으실 때 밟은 부분은 내려가고 옆 부분 올라오죠. 타출. 그러면 때리면은 내려가고 상대는 올라온다라는 그 개념이 이름이 타출이에요.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빗살 것을 둥글게 따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빗살이 너무 이제 날카로우면 머리에 상처를 주니까 그걸 이제 잘 깨끗이 따듬어서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그런 뒤에 이걸 다시 이제 또 이걸 깎는 거에서 이제 줄자국이 나오니까 또 여기서 또 강을 또 내줘야 돼요. 김 대표님 이제 이렇게 전통 빚을 재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면은 전통 빚을 이제 시중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빚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의 상징으로서의 빚을 갖다가 그런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인들이라던가 본인이 사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은 이제 향양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볍고 네. 그 탄성이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재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자료를 보니까 대표님 인도에서는 은빛을 이제 인도의 귀족들이 은빛을 즐겨 사용했고 그런 집안에는 대머리나 백발이 없었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데 정말입니까? 인도 귀족들이 사용한 그 은빛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네. 두피에 쌓인 열과 노폐물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네. 제거해주고 이제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에 대한 그런 그 항균 작용이라던가 그런 부분 때문에 두피에 쌓인 그 노폐물을 갖다가 좀 제거를 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인도 왕실에서는 왕실이나 귀족들은 이제 머리가 세지 않고 예. 백발이 없고 대머리가 없었다. 네. 네. 좀 뭐 생경한 질문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네. 사람들 아무리 머리가 좀 곱슬곱슬하지 않습니까? 뭐 네네. 킹키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네. 그런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도 이 아프리카 대륙 분들도 빛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빛은 우리가 사용하는 빛이랑은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빛 자체가 약간 길고 좀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이 꼬인 머리가 그 두피를 갖다가 파고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런 분들이 빛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제 은은 뭐 워낙 비싼 재질이긴 해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무 빗을 만들 때 나무는 우리나라 토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의 나무를 원료로 해서 제작을 하고 계시나요?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가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숙제였는데요. 구하기. 네. 네. 그 나무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군데를 갖다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방방곡곡을. 네. 네. 근데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빗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빗살을 내다 보니까 얇은 빗살이 돌아가거나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흔하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나무는 이제 단단한 면과 결의 그
그 균일한 면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탄성이 좀 있으면 좋고요. 근데 그런 나무들을 갖다 찾다 보니까 네. 그 박달나무나 대추나무, 네.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단풍나무 쪽을 갖다 지금 사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께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전통빛을 제작하고 계시는데, 이런 전통빛 아름답고 뭐 그 예술인 가치는 둘째 치더라도 보관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손과 그 식물성 기름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네. 사용해주면서 이게 청소를 해주고 닦아주고 네. 옛날에는 동백기름이라고 해가지고 네. 많이 발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대를 물릴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 대표께서는 이 전통빛 만드는데 이제 온 힘을 바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동이나 나가보면은 저가에 아주 중국제가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가장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중국에서 이제 보따리 상인들이 이렇게 막 들고 와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저가의 빛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재료, 그러니까 마감 시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천연 오일을 갖다가 발라준다던가 뭐 이런 형태를 갖다가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감 시에 어떤 그 화학 제품을 갖다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되시고. 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 대표처럼 국내도 이렇게 전통빛 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또 다른 동종업계 분들도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지금 그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만들고 있는 거는 그 저희 명인의 어리에 네. 지금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가의 아까 말씀하셨던 저가의 그런 공예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 갖다 많이 듣고 있거든요. 대구에 이제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제 한 80개 업체에서 지금은 한 7개 업체 정도뿐이 안 남았다는 그런 얘기를 슬픈 소식이군요. 네. 자, 앞으로 바람이라든지 뭐 아주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꼭 빛이라는 그 카테고리만이 아니고 네. 그 대한민국의 그 전통 공예를 갖다가 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그 세계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예를 갖다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전통 공예와 현대화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그런 그 디자인과 감각을 갖다가 전통 공예와 전통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창출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한류로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알리고 있는데 공예품 또한 한류로 세계를 갖다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인사동 거리를 걸으면서 전통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희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값싼 수입품에 밀려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들이 명맥을 잇지 못하고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지원으로 명인들의 장인 정신과 뛰어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